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우리는 그 율곡에게 정치의 길을 묻다 지금 안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안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민은 뭐 아시다시피 백성을 편안하게 함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백성을 편안하게 함에 대하여는 뭐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이 지금 양이 너무 많고, 그리고 내용도 많이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성을 편안하게 함에 대하여 안민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11가지의 그 어떤 그 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임금과 백성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도리. 두 번째,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 세 번째, 백성을 두려워하는 도리. 네 번째, 혈구의 도. 요거는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다섯 번째, 세금을 가볍게 하는 도리, 구역을 가볍게 하는 도리, 그 다음에 형벌을 신중히 하는 도, 정의와 이익을 변별하는 것. 요거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두 번째 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파트로 그 씀씀이를 줄여서 재물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백성의 일정한 생업을 제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 정책을 정비하여 밝히는 것. 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씀씀이를 줄여서 재물을 이루는 것, 백성의, 이게 왜 집어대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계속. 백성의 일정한 생업을 제정하는 것, 그 다음에 군사 정책을 정비하여 밝히는 것. 이게 이제 마지막 안민의 세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백성의 씀씀이를 줄여서 재물을 이루는 것. 요거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국가 재정을 잘, 그야말로 기축 재정을 해야 되죠. 함부로 펑펑 쓰면 안 됩니다. 국가 재정을. 그 재물을 이루는 데는 중요한 방법이 있다. 재물을 이루는 데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생산하는 사람은 많고 놀고 먹는 사람은 적고 일하는 사람은 민첩하게 하고 소비하는 사람은 서서히 하면 재물은 항상 풍족할 것이다. 너무 맞는 말이죠. 우리 돈 벌려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돈 버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놀고 먹는 사람은 적고, 어쨌든 일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민첩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돈 쓰는 사람들은 이제 잘 안 써요. 서서히 하고. 이러면 이제 재물은 항상 풍족할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게 이제 국가 경제나 가정 경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집안에서도 돈 버는 사람들은 많고 돈 쓰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돼. 그리고 막 그냥 열심히 일하고 또 소비는 잘 안 하고 이러면 이제 잘 안 하죠. 이러면 이제 돈이 모이죠. 돈이 모이고 이거 이제 그 대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대학에서 이제 나오는 말을 율곡이 끌어다 썼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율곡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성역지벼죠. 성역지벼인데 항상 뭐 대학, 논어, 중용, 맹자, 뭐 이 주역, 얘기, 주례, 뭐 완전히 온갖 것을 다 끌어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전거를 대는 거죠. 지금 우리 논문 쓸 때 똑같아요. 전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 육경사설을 끌어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얘기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것도 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말인데, 나라에 9년간 쓸 것을 비축해 둬야 된다. 비축해 두지 않으면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한 9년간 쓸 돈을 비축해 둬야 돼요. 9년간 쓸 돈을. 그렇지 않을 때는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6년간 쓸 것을 비축해 두지 않으면 그 다음엔 급하다. 항상 이게 돈을 비축해 둬야 돼요. 9년간 쓸 돈, 6년간 쓸 돈. 그리고 3년간 쓸 돈을 비축하지 않으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돈이 없으면 한 3년 정도 쓸 수 있는 돈이 있을 때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6년 정도 쓸 돈이 있을 때는 이제 나라가 급한 거죠. 그리고 9년간 쓸 돈이 있을 때도 부족하대요. 근데
3년간 경작을 하면 1년 먹을 여분이 생기고, 그러니까 3년 경작을 하면 1년 먹을 여분이 생겨요. 그냥 9년 경작을 하면 3년 먹을 여분이 생긴다. 그리고 비록 가뭄과 홍수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가뭄과 홍수가 있더라도 백성들이 굶주린 기색이 없어야 천자의 음식이 날로 좋은 만찬을 올려 그것을 즐길 수 있다. 이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 잘 모르지만서도 하여간 9년간 쓸만한 돈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9년간 쓸만한 돈이 있어야 그래도 부족해요. 그리고 6년간 쓸 돈이 있으면 급하고, 3년간 쓸 돈이 있을 땐 그때는 나락골이 말이 아니에요. 나락골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돈은 나라의 곳간에 9년간 쓸 정도로 돈이 비축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국가 경제가 조금 튼실해야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조금 편안하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 오늘 그 성악지별을 항상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성악지별가 1575년인가 그때 쓰여졌어요. 몇백 년 됐죠. 근데 지금 보고 있으면은 어쩜 이렇게 구구절절 오르신 말씀이 많은지, 지금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에 딱 적용을 시켜도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율곡이 위대한 이유가, 그래서 위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율곡 선생님이 그 몇백 년 전에 하신 얘기를 지금 곱씹어 보면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되새겨서 써야 될 말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나는 위정자들이 이거를 조금 정말 필독했으면 좋겠어요. 필독. 위정자들이 필독할 책들이 많죠. 성악지묘도 있고 목민심서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은데, 어쨌든 이 성악지묘는 진짜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되새김질 하시고, 위정자로서의 그런 어떤 뭐랄까 그 자신의 그런 뭐랄까 역량이랄까, 어쨌든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나갈 바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성악지묘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그 주역 절개를 끌고 와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절개에 보면 하늘과 땅에 절도가 있으므로 사계절이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에 절도가 있어서 절도가 있어서 이 사계절이 이루어지고, 절도로서 법도를 제정하면 재물을 상하지 않고 백성을 해치지 않게 된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 이거를 이제 또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율곡은 항상 그 뭐 주역이라든지 뭐 얘기, 주례, 중용, 뭐 대학, 맹자, 옛날에 그 고경을 갖다가 쭉 끌어들이면서 얘기하는데, 이 얘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이거를 정희천이 이걸 또 풀이해요. 정희천의 주역전이 되죠. 그 정희천하고 주자하고 한 또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서 이제 정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주역 절개에 대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도를 유치하여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역 절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땅에 절도가 있으므로 사계절이 이루어진다. 절도로서 법을 제정하면 재물을 상하지 않고 백성을 해치지 않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정희천이 그 주석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절제도를 유치해서 말한 것이다. 하늘과 땅은 절도가 있다. 하늘과 땅은 절도가 있죠. 하늘과 땅은 절도가 있는 까닭에 사계절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오죠. 이런 사계절의 순환, 변화, 이것은 항상 이루어지죠. 이것이 바로 절도다. 이런 절도가 없으면 차례를 잃게 된다. 이게 봄이 됐다 갑자기 겨울이 되고, 겨울이었다 갑자기 여름이 되고, 계절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차례를 잃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정신이 없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사계절의 순환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나라죠. 이 하늘에도 봄 되면 여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밤과 낮 이런 이 하늘의 그런 어떤 순환, 그걸 천도라고 그래요. 천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뭐랄까 그 절도가 있어요. 절도. 항상. 근데 성인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절도를 삼가되기. 이게 성인은 그런 거를 본받아서 제도를 만들죠.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재물을 상하지 않게 하고 백성을 해치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그런데 이 절을 얘기하는 이유는 왜 절을 얘기하느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법도를 만들어서 절제하지 않으면 사치하고 방자하게 되어 재물을 상하고 백성을 해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사람이요, 그 중요한 거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절제하지 못하면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 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쭉쭉쭉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절도, 그런 차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은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이게 재물을 상하지 않고 또 백성을 해치지 않게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뒤죽박죽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정자가 얘기하고 또 주자가 얘기해요. 주자가 말하였다. 주자는 무슨 얘기가 있나? 백성의 재물은 모두 백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지금 이 씀씀이를 절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 백성의 재물은 모두 백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절제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고 용도에 부족함이 있으면 반드시 백성들에게 세금을 헉떡스럽게 걷어들이게 됩니다. 이게요, 재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물이라는 게 다 백성들한테 세금으로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금으로 걷는데 어느 정도 절제하지 않고 막 걷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됐고 또 있는 돈 갖고 또 막 절제하지 않고 쓰면은 그 또한 문제가 됩니다. 후자 같은 경우 절제하지 않고 막 쓰다 보면은 부족하게 되죠. 돈이라는 게 써도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또 백성들한테 세금을 또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지죠. 아무리 군주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세금 그렇게 많이 걷어들이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백성들은 그 혜택을 못 받죠.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 이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군주예요, 군주. 군주가 백성들을 사랑하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략. 그냥 돈을 그냥 펑펑펑펑 물 쓰듯이 써서 진짜 한 푼도 안 남기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대에는 잘 먹고 잘 살겠죠. 하지만 그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립니다. 망해요.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게요, 제대로 못 살면 나는 어떨지 몰라요. 근데 내 자손들은 굉장히 곤란을 겪습니다. 곤란을 겪어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으면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10번째. 백성의 일정한 생업을 제정하는 것. 여기 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얘기. 무슨 얘기가 나옵니다. 맹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봐요. 맹자가 말했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 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얘기인데 일정한 생업이 없더라도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 일정한 생업이 없어. 근데
이게 굉장히 뭐랄까 그 생업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선비만이 할 수 있다. 일반 백성들은 일정한 생계 대책이 없으면 따라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그냥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는 그 생계 대책이 없으면은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도둑질을 하더라도 입에 그런 호구지책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쨌든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진실로 한결같은 마음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이런 걸 이제 항심이라고 그러거든요. 항심 조금 이따 이제 항심 항산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방탕하고 사치할 짓을 못할 게 없으면 그러니까 그 일정한 생계 대책이 없이 그냥 살면은 사는 게 힘들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막 그냥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서 방탕하고 사치하고 뭐 일반 사람들은 그게 왜 뭐 못할지 뭐야 사는 게 힘든데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랑 이제 선비랑의 약간의 이건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점을 저는 이 선비보다는 일반 사람들한테 두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맹자는 방점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선비예요. 선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방탕하고 사치하고 그러다 이제 죄에 빠져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처벌하죠. 처벌. 이것은 백성에게 그물을 쳐서 잡는 꼴이다. 아주 못된 짓이야. 아주 못된 짓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고 죄를 진 다음에 이제 콱 잡아버리는 거야. 이거는 어찐 사람이 이게 바로 어떻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할 짓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에 이제 그 주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일단 그 항산이 있어야 돼요. 항산. 주자가 말했다. 여기 지금 항산. 항산은 뭐예요? 항산은 생업입니다. 생업.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사는 게 바로 항산이에요. 항상 댁에 이렇게 산출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매달 월급이 나와야 되고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많이 벌려야 되고 기타 등등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먹고 사는 자기 입 풀칠할 수 있는 그런 산이 있어야 돼. 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항심도 있어야 돼. 항심은 뭐냐? 사람이 항시 지니고 있는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일반 사람들은 항산이 있으면 항심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항산이면 유항심이요,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 이런 말인데요. 유항산. 그러니까 이게 항산. 이게요. 생업이 항상되게 있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항산이 있어요. 항심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착한 마음이 있죠. 착한 마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사람이 착해요. 착할 수 있죠. 뭐 사는 게 지장이 없는데. 이게 유항산이면 유항심이요. 근데 반대로 항산이 없어요. 항산이 없어요. 무항산. 무항산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항심도 없어져요. 항심도. 그러니까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어져요.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 얘기예요. 당연하죠. 뭐 먹고 사는 게 일단 해결이 돼야 나의 그런 도덕적인 마인드 같은 것도 지니고 그러지. 일단 굶어 죽는데 여러분 혹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착한 마음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치만 맹자는 사실 근데 선비 여기다가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치만 선비는 일찍이
훈련을 해서 의리를 알기 때문에 선비라는 게 이제 군자 같은 게 군자예요. 군자는 항산이 없더라도 항심이 있다. 항산이 없지만 항심이 있다. 일정한 챙업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곤혹스럽고 괴로웠다는 사람의 그런 어떤 항심, 착한 마음을 항시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선비니 군자니 뭐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성인,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 그 백성들은 그렇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맹자가 얘기한, 이건 지금 주자가 맹자가 얘기한 걸 풀이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맹자는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다. 일반인들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난 군자가 되기엔 너무 힘든 것 같아.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군자 되는 건 진짜 힘듭니다. 그냥 항산을 위해서 우리 일하는 것도 도굴적으로 말해서 힘들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된 마음이 있다. 이거는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 혹시 주변에 계시나요? 그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진짜 경애를 표하십시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명철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임금된 자, 임금 중에도 이제 명철한 임금. 명철한 임금은 백성들의 생업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항산이 없으면은 항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막 그냥 다 세상이 무도해지고 이 난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임금은 백성들의 생업을 제정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로는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아래로는 처자를 잘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풍년이 되면 이제 종신토로 배불리 먹고 흉년이 들더라도 죽음을 면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은요. 일단 먹고 사는 게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식주 해결이 되고 그 자기의 그런 어떤 뭐랄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이 되면서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항심이 생겨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부모님 봉양도 하고 자식들도 잘 거느리고 뭐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풍년이라는 건 이제 이 뭔가 경제가 잘 들어갈 때 아주 풍요로울 때도 풍요로우면 너무 좋죠. 그리고 흉년이 될 때 그러니까 나라가 경제가 어지러워서 힘들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냥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택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지천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천태는 이게 아마 주역의 그 64개 중에 굉장히 좋은 꾀가 많은데 제가 알기에는 지천태만큼 좋은 꾀가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천태는 요즘 땅지에다가 하나 둘 셋 지천태. 그래서 임금은 이것을 본받아서 천지의 도를 잘 마름지에서 이루어내고 천지의 마땅함을 잘 도와서 이로써 백성을 돕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또 그 정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정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가 말하였다. 천지의 기운, 천과 지혜. 이게 천이죠. 얘는 지입니다. 지. 천지의 기운이 서로 잘 어울려. 음양이 화합하면 얘 음이죠. 음양이 화합하면 만물이 무성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태가 되는 까닭이다. 임금은 천지의 모습이 상통함을 본받아서 천지의 도를 잘 이루고 천지의 마땅함을 도움으로써 백성을 잘 돌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안민의 마지막 부분 군사 정책을 정비하는 것을 밝힐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수 삭괴를 갖고 와서 얘기해요. 주역 삭괴. 땅 가운데 물이 있는 것이 곤괴와 감괴가 거듭된 것으로 땅 속에 물이 있는 것이 삭괴이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백성을 포용하고 무리를 기른다. 이 보통 그 지수 삭괴를 이게 그 장수에 비유하거든요. 지수사. 예, 그리고 요전에 그
이 정자가 또 삭계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한 게 있는데, 삭계, 땅 가운데 물이 있는 것이 곤깨하고 삭계, 곤깨하고 또 뭐죠? 뭐라고 했죠? 갑자기 나도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이게 지금, 곤깨와 감깨, 헷갈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곤이죠. 그 다음에 감깨. 맞죠? 감깨 맞죠? 이게 이제 지수사예요. 지수사인데, 이 군자가 땅 가운데 물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백성을 포용하여 보존하고 무리를 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수사, 이게 지수사인데, 이 사는 고다야 하는 것이니 장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 삭계 단서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이냐. 이걸 이제 또 정자가 풀이하죠. 우리 정자와 주자는 뭐 대단히 그 주역에 대해서 풀이를 많이 하였는데, 정자가 말하기를 군사의 도리는 올바른 것을 근본으로 한다. 올바른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군대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그것으로 세상에 해독을 끼치는 것이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해독이죠. 이 전쟁이 일어나려면 어쨌든 그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도리로서 하지 않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 전쟁을 할 때는요, 명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올바른 도리.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쟁할 때는 전쟁하는 사람들의 명분이 있죠. 올바른 도리로서 하면 이제 백성들이 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강제로 몰아서 이제 막 백성들을 그 전쟁터에 내보내면은 군사들이 어떻겠습니까? 괴롭죠. 그 전쟁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럴 때는 중요한 거는 조금 이따도 장인이라는 얘기는 장인이 있어요. 장인은 장수예요. 훌륭한 장수 밑에는 훌륭한 군사들이 있죠. 이 장수가 훌륭해야, 장인이 훌륭해야 이제 그 훌륭한 뭐 전투를 치를 수도 있고, 그 군인들이 그 장수를 따를 수도 있고. 근데 이 장인은 존엄한 일을 일컫는 것이다. 근데요, 또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 장인이란 게 지위가 높고 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인은요, 그 재주와 지모가, 그리고 그 덕업,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무리들이 이 사람을 보면은 막 따르고 싶어요. 우리 얘기하면 어쨌든 훌륭하신 분들 있죠. 왠지 따르고 싶은 그런 사람뿐만이 따르고 싶을 뿐만이 아니라 조금 무서워요. 두려워하는. 그럴 때 이제 복종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장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앞에서 여기 얘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게 지금 그 지수 삭계인데, 땅 가운데 물이 있으니 곤깨와 감깨와 더듭된 것으로 땅 속에 물이 있는 것이 삭계이다. 그리고 군자는 이를 본받아 그 백성을 포용하고 무리를 가른다. 이게 그 장수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또 사는 곧아야 한다. 그리고 장인이라 길하고 허물이 없다. 그래서 이게 전쟁을 하려면요, 명분이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 그 장군님 얘기 나는 목숨 바쳐 따르리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전쟁 이기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좀 힘듭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장인이에요. 전쟁 장수가 얼마나 훌륭하냐에 따라서 그 전쟁은 뭐 승패가 가는 데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백성들이 무리를 길러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장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가 어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뭐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국가를 지키려면, 국방력을 튼튼히 하려면 군사는 확실히 있어야 되죠. 군사 없이 국가가 지탱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군사 정책을 확실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안민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군인들이 딱 지켜줘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신이 살피건대. 근데 요거 나는 이제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제 마지막 또 마무리를 하는데, 신이 살피건대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성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백성은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이게 또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금은 백성이 하늘이고 백성은 먹을 게 하늘이래요. 먹을 게 하늘이기 때문에 백성이 하늘로 삼는 바를 잃으면 나라를 의지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하늘로 삼는 바, 먹을 게 없으면요, 백성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제 좌지우지 이제 불안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임금은 백성의 부모된 마음으로 백성을 끊임없이 그 부모가 아기가 아니라 배고플까 추울까 뭐 어떨까 이런 거 끊임없이 생각하듯이 임금은 백성들이 과연 이게 어려운 일은 없는가 괴로운 일은 없는가 이런 걸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세하게 보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근데 결국은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왜? 백성과 임금은 사실은 뛸래야 뛸 수 없는 이 상관관계죠. 백성 없이 임금이 있을 수 있나요? 임금 없는 백성도 없죠. 같이 그냥 그야말로 그 무슨 공동체라고 그러죠. 그 무슨 뭐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그 동거동락, 그야말로 대동단결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그러니까 백성이 동고동락이죠. 백성이 괴로우면 같이 괴롭고 백성이 즐거우면 같이 즐겁고, 이런 것들을 위정자가 지도자가 같이 했을 때 백성과 임금은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율곡이 하는 얘기가,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한 것은 전하께서도 아시는 바오니 알고도 구제하지 않으시면 백성들의 원망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많이 편치는 않았나 봐요. 하긴 뭐 백성들이 항상 편할 순 없죠. 근데 율곡은 그런 거를 이제 질타랍니다, 왕한테. 그러면서 삼가 바라옵건데 전하께서는 백성을 어질게 잘 다스리는 정치를 베푸십시오 하고 끝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민장이 끝났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거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명교, 교육을 널리 밝힘에 대하여. 이제 백성을 편안하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